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앞에 것들은 2점짜리, 3점짜리 출제 유형들이었다면 지금부터가 4점짜리 출제 유형인데 제목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방식 결정. 자, 첫 번째 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0분의 0꼴의 수렴성 원리. (0분의 0꼴이) 수렴하는 원리는 뭘까요? 보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만약에 fx가 0으로 수렴을 해.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요. fx분의 gx라는 이 분수 형태가 알파로 수렴한답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수로 된 식이 뭐 하는데? 수렴하는데. 하필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분수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뭐죠? 0으로 나눌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조금 불완전한 상태가 되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필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전체가 수렴을 한대. 알겠어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세 글자 씁니다. 반드시.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죠? 분수가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면 자,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합니다. 이게 이제 0분의 0꼴의 수렴성 기본 원리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전제가 필요해. 전제가 뭐야? 분수 형태가 수렴한다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 분자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고. 알았어? 그런데 교과서에는 두 개가 나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분자가 0으로 가면 오케이? 분수가 수렴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꼭 0으로 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 3분의 0도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는 거냐? 이것만 주의할게. 밑에다가 자, 분모분의 분자가 알파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알파가 수렴하는 게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치?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요. 위에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이 아니 된다면 반드시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수의 형태의 어떤 0분의 0꼴 극한 수렴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괜찮아? 세윤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0분의 0꼴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0분의 0꼴에) 그치? 0분의 0꼴에 대표적인 상황 뭘까요? 혹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0분의 0꼴의 대표적인 상황 뭐가 있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자, 미분계수는 철저하게 0분의 0꼴 극한의 한 모형이야. 알았어? 이게 미분계수의 구조인가요? f'a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자, 요건가요? 맞나요? 0분의 0꼴 맞죠? x a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가 바로
대표적인 0분의 0골 극한의 상황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래요. 오케이? 이런 게 나왔네. 다항함수는 이렇게 나왔어. 만약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x-1분의 fx-5가 2로 나왔습니다. 이 극한을 보고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두 가지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다항함수는 우리 문제에서 다항함수로 주어졌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반드시 최고 차수를 알아야 되는 어떤 함수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전제로 주어진 건 뭘 보장하고 싶은 거냐면 연속성을 보장하고 싶고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지? 그러면 봐봐. 얘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관계식 두 개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분수가 수렴을 하네. 분수가 수렴을 하네. 근데 x가 1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아,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1 대입할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1은 5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5라는 자리에 f1을 대입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x-1분의 fx-f1이니까 미분계수의 구조가 돼서 아 그렇구나. f'1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극한과 계산을 할 때 0분의 0꼴인데 미분계수 모양이면 굳이 극한식을 변형하지 말라고 얘들아. 미분 쓰라고. 우리가 내신 볼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대표적인 0분의 0꼴 상황이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6번 문제를 갈 텐데 집중력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집중력? 괜찮아요? 6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6번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나형은 문과 수능 18번이면 4점짜리 나름 준킬러 문제입니다. 알았죠? 한번 같이 가볼게. 자, 칠판 지울 동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기. 자, 같이 봅시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우선 이 극한부터 좀 처리할까요? 오케이? 자, 우선 x가 a로 가기 때문에 얘는 fa 뒤에 플러스 0이죠. 분자도 fa 마이너스 0입니다. 됐어요? 괜찮아?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5분의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얘를 만약에 약분한다면 이 결과는 얼마예요?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얘랑 같지가 않기 때문에 모순이네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초등학생을 돌아갑시다. 초등학교 5학년. 여기서 내가 약분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약분을 한다. FA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약분이라는 거는 분모에 뭔가 있는데 약분할 때 얘가 0 되면 약분이 돼, 안 돼? 0 된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인 거잖아. 이해되니? 그렇다면 약분을 한다는 소리는 이 자체가 0이 아니란 말인데, 맞아요? 그런데 얘가 0이 아니다 보니까 1이 나와서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 FA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라. 약분을 하려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약분을 해보니까 모순이 발생했어. 오케이? 그러니 바로 뭐가 안 된다? 약분이 안 된다는 소리지. 약분이 안 되려면 걔가 0이 돼야 되겠지. 이 논리가 필요한 거야. 자, 지금 펜 다 내려놔. 이게 쓰면서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 다시 봐봐. 니네 봐봐. 약분이 된다. 약분이 된다는 건 얘가 0이 아닐 때는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약분을 했습니다. 알았죠? 했더니만 1이 나왔죠. 근데 우리 5분의 3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모순. 고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따라서 지금 당장 뭐 할 수 없다. 약분할 수 없다. 약분할 수 없다라는 말은 FA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이 과정이 난 어려웠다고 보고 중요하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뭐 교수들의 생각을 저는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가 만나본 교수님들의 특성상 교수님들은, 수학과 교수님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되게 좀 그런 고루한 분들이 많으시거든. 심지어 제가 얘기했나요? 이것 때문에 혼났다고. 대학교 때 세미나 발표하는데 이게 X잖아요.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X인데 내가 X를 겉멋들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쓴 적은 많죠. 솔직히. 그렇죠? 없나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수한테 이렇게 썼다가 혼났어요. 그래서 학점 감점 당했어요. X를 누가 이렇게 쓰냐고. X 이렇게 써야 된다고. 혼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능을 내는 거예요. 알았죠? 뭐 그런 분들한테 평가위원장이, 교수님들, 수능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배웠던 걸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최대한 반영해 주세요 라고 할 텐데, 그치? 약분의 기초 개념은 분명 그런 것들도 일부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다시, 약분이 되려면 0이면 안 돼. 모순 발생해서 약분이 안 된다는 소리고 FA가 0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그렇구나,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란 소리군요. 아 그런데 fa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a는 알파가 되거나 a는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라 그랬기 때문에 fx란 식은 x-알파 그리고 곱하기 x-베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a가 알파 또는 베타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a가 만약에 알파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a에다 알파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x가 알파로 가고요. fx에다가 x-알파, x-베타 그리고 플러스 x-알파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x-알파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럼 질문 또 한번 하자. 봐봐라. 질문 한번 하자. 여기서 내가 지금 각각의 분모 분자에 있는, 이제 드디어 x-알파를 뭐 하고 싶어? 약분하고 싶어. 알았니? 약분하려면 분모 0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x-알파를 약분한다는 말은
x 빼기 알파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문제 있어 없어? 있죠. 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라는 말 속에 x가 알파가 아니오란 말이 숨어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야 지금은. 이해되냐?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좀 디테일해져야 돼. 그래서 이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여기서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그렇죠?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제 비로소 알파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대입하게 되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1분의 알파 빼기 베타의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그게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따라서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통으로 볼게요. 대각선 곱하면 5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계산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4가 나와.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하나는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됐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왜 절대값을 물어봤냐면요. 이건 안 풀게. 만약에 A를 베타라고 가정하고 똑같이 풀잖아요. 그러면 계산 결과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계산하게 되면.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취해줘서 답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알았나? 이렇게 우리가 풀었습니다. 자, 칠판 볼까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어렵죠? 선생님 저희 아직 사전 풀 때 아니라고요. 니네가 숙제로 연습할 때 3점을 풀어오고 수업에서는 조금 어려운 걸 들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다경이 알겠어? 민이 알겠어? 담이 알겠니? 이런 마음은 괜찮아. 선생님 지금 선생님 설명 들을 때 알겠는데 혼자 못 풀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은 거야. 알았지? 영상 촬영했으니까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자, 카메라 꺼주시고요.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주제 설명할게요.